회장 대표입니다. 토지보상 머니 시리즈 그 8번째 토지보상을 활용한 증권회사의 영업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하였고 국가, 지자체, 사업 시행자, 지주에게도 이익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전편에 말씀드렸어요. 증권사의 영업 사례는 토지보상 채권, 이제 고객화되는 첫 번째 과정이죠. 요거를 정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토지보상 채권의 유치 과정과 자산관리 과정, 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각 증권사마다 그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조직적인 영업을 하느냐,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에 의존한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좀 달랐어요. 차별화된 어떤 증권사들을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NH투자증권은 증권사와 단위농협을 포함한 금융지주 계열 간 어떤 제휴였습니다. 단위농협의 대출 상환 등의 업무 처리를 NH투자증권 직원들이 도와주고 이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, 채권을. 근데 이제 자산관리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단위농협에서 뭔가 조금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. 뭔가 이렇게 살짝 눈치를 주는 거예요. 영업을 못하도록. 예.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골든아이즈처럼 이제 단위가 큰 SNI 점포, 대형 점포에선 나오진 않았고요. 가끔 보면은 막 점포가 막 확장기에 있을 때는 신설 점포 등이라든가 또 실적이 조금 못 미치는 지점장님들이 다른 거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뭐 신규 실적이 안 나오는 지점들은 뭐 신규 고객이라든가 뭐 예탁 자산이라든가 이런 건 또 다른 남들이 관심 노력할 수 없는 점수를 못 따는 영역을 이렇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데서 이제 나왔었습니다. 근데 성공 못했어요. 한투증권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월말 평점 맞추려고 막 작업하더라고요. 돈 벌려고 나왔다가 아 이게 돈 버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월말 평점 맞추는 작업하고 들어갔습니다. 다른 증권사들은 거의 이걸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뭐 신한, 미래에셋, IBK 뭐 등등등 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증권사는 솔직히 없었습니다. 자산관리 영업의 유치 사례의 대표는 두 곳입니다. 15년 정도 있었지만 딱 두 곳만 이거가 됐었어요. 첫 번째는 DB증권이었고요. 두 번째는 골드엔아이즈였어요. 최근에는 하나증권하고 골드엔아이즈가 좀 하는 것 같아요.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충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지금도 토지보상의 최고 지조는 NH투자증권, NH단위농협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예. 나중에 제가 한번 여기 NH 쪽에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다만 이제 NH에서는 큰 틀에서 이걸 기획하는 사람이 없고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. NH증권과 단위농협은 마음만 먹으면 토지보상의 자산관리 영업의 대표가 될 수 있다. 골든아이즈 경우에는 지점 간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. 예, 저도 이 내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게 같은 회사지만 지점이 다르면 남보다 더 못해요. 예, 서로 그런 게 있죠. 이 중에는 또 실제로 스타가 된 PB들도 있었고, 골든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점 내 세무사와 부동산 전문 PB가 있습니다. 많은 위탁 자산을 유치하고 있고요. 실제로 토지보상 현장에서 고객 몇 분만 이렇게 잘 모셔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. DB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대책위에 상주하면서 좀 젊었기 때문에 변호사도 아닌데 세무사도 아닌데 이제 다양한 어설픈 서비스를 하면서 약 200억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을 고객의 북처럼 회사의 북처럼 사용을 하였어요. 그래서 주로 이제 계열사 채권 인수를 하고 재판매하는 어떤 자금 회전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고요. ELS 계열사 채권, 뭐 계열사 비상장 전환 우선주 등에 이제 투자가 되었죠. 하지만 이제 채권 이 상품에 대해서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.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. 예, 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매도해서 영업수익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요. 매도하면 관리할 게 없습니다. 영업수익이 딱 발생하고 끝이에요. 근데 이제 매수 영업은 그러지 않아요. 매수 영업은 늘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개인들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도 어렵고 불안전 판매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
돌이켜보면 그 상품을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토지보상 채권을 매각하는 영업만 하고 매각된 자금을 다른 점포로 배분하는 구조로 진행해 보려고 했으나 이게 결국은 안 됐습니다. 어,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회사지만 지점이 다르면 남보다 더 못합니다. 실패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. 토지보상 채권을 매각할 때까지는 이 지주들한테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 PB와 그 자금을 인수받은 영업사원이 하는 얘기의 어떤 관점, 어떤 설명의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. 하기 때문에 지주들이 약간 어떤 이질감을 좀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이건 뭐 제가 스스로 매도 영업만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매수 영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 능력 부족이었기도, 제 리더십의 부족이기도 했었고, 저랑 똑같이 매도 영업만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매도 영업을 해서 이 자산이 들어오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본사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어야 돼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, 이거를 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다 보면 위에서 뭔가 이렇게 푸시가 안 들어오거든요. 하다 보니까 음, 이거를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이 안 생겼던 거죠. 하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. 토지보상 채권은 토지보상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파워풀한 매개물이다. NH투자증권 단위농협은 꼭 관심 있게 이걸 보세요. 저를 스카우트 하셔도 됩니다. 다양한 법률 지식과 세무 지식, 금융 지식, 부동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. 일반 금융회사, 증권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는 좀 부족하고요. 이 지주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법률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. 그거를 좀 부동산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, 이 자금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업사원의 코어가 돼야 된다. 그걸 잘하고 있는 곳이 골드나이즈예요. 지점 내에 세무사, 변호사, 부동산 전문 PB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, 그 구조를 혼자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증권인 것 같아요. 곧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제가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함에도 내부 갈등이 있는 곳이 DB증권으로 보입니다. 근데 여전히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으나 그걸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NH투자증권과 NH 단위농협으로 보인다. 보상 플랫폼에서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, 후순위 에쿼티 투자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5% 수준에서 이제 후순위 에쿼티를 투자하고 그걸 20분의 1로 쪼개서 투자하면 리스크의 총 합은 줄어들고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겠죠. 허그 PF 등을 음, 일으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토지보상 자금을 한 200억 정도 유치해 보려고 하니까요. 예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